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스님께서는 현재 조계종 포교부장 소임을 보고 그렇습니다. 계시는데요. 포교부장 소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스님 소개도 좀 해주십시오. 저는 뭐 남전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사실은 종단에 2009년도에 포교국장 소임으로 처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종단 안팎 주변에 있었으니까 횟수로 치면 한 16년 정도 되는데요. 또 지금 마침 처음 들어왔던 포교국장 소임하고 좀 연관이 있는 포교부장 소임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포교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의 그 무게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 포교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라서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자는 넓을 포자를 쓰는데요. 이건 보편 상식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. 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 두 포교라는 말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냐 또는 상식적이냐 그렇게 또 전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포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종단이 1994년도에 종단 개혁의 산물로 이제 삼원체제가 만들어졌었는데 아마 교육하고 포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어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고 나름대로의 교육과 전법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30년 동안에 많은 이제 공도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. 요즘 시대가 예전 30년 전하고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또 빠른 그 발걸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원 체제보다는 통합 일원 체제로 보다 종단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가깝게 빠르게 또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이런 체제는 그 공과 과를 잘 정리해서 공은 살리고 과는 좀 고쳐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예전에는 정말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면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사실은 1000년, 1500년 이렇게 내려왔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완전히 바뀐 시대죠.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거의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진 시대다. 이제 그렇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보다 많은 그 정보를 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. 그런 면에서 온라인, SNS, 미디어, 디지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사용해야 될 아주 필요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이쪽에 좀 홍보실 스튜디오 생겨서 너무 좋은 거죠.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포교하고 전법할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면 결국 이런 방식의 포교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종단 생활 지금 2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 홍보를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이다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, 이 전환점을 가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죠. 그 요즘 분들은 보니까 굉장히 주변 환경이 너무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늘 불편해하는 점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건 종교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봅니다. 특히 우리 불교는 위로하고 위안 주고 쉬고 평화와 자비를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종교의 어떤 메시지를 현대 생활에 맞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쉬어가는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는 저희 포교 전법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봅니다. 저는 이것도 역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처님 생애가 너무 큰
저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사찰이나 또 신행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스님들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. 우리 신도들이 주지 스님 생애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의 생애 정도는 불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고 정독해보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 저는 이제 수행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생애 늘 마음이 좀 풀어지고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 좀 풀릴 때 부처님 생애가 늘 있죠.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늘 마음 잡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고정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 얘기도 좀 강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거 제 약간의 전공 분야니까 불러주시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을 이제 그 어떤 개념으로 또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. 늘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인연을 맺지 않으면 연기적인 이 삶의 방식 안에서 생활의 모습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기 참 어렵죠.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니까요.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들, 사람들, 또 상황들 이걸 어떻게 잘 꾸릴지 이런 것에 늘 높은 가치를 좀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예, 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의 가치와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또 맞춰가고 또 내 입장을 좀 들어줄 수 있게끔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 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갈등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부처님은 늘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항상 존중하고 세상을 함께 생각하라고 하는 이 공전, 또 공, 또 연기 이런 가르침을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런 데 입각해서 세상을 좀 맞닥뜨려 살아가시면 분열, 갈등 이런 건 좀 줄이고 함께 공생, 또 자비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내세우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. 네. 벌써 마지막인가요? 예. 오늘 마지막입니다. 오늘 이제 저희 불교가 가지고 있는 큰 가르침 중에 일반인들 또 불교를 뭐 알거나 혹시 모르거나 하는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권해드리면 너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. 그 중에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불교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저희 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. 비단 우리 불자뿐만이 아니라 좀 바깥의 사회로 많이 좀 이것이 좀 널리 확대돼서 선명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많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만 좀 찾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거나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또 포교 전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명상의 가치는 대중들에게 또 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.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불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